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시느라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뭐 원래 일요일은 이렇게 휴식을 취하셔야 되는데 다들 이제 시험 뭐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죠. 한 달 남았나요? 한 달 안 남은 거죠. 오늘 휴식을 취하셔야 되는데 편하게 듣고 가세요. 괜히 또 일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과부하 걸리셔가지고 다음 한 주 망치지 마시고 편하게 듣고 하여튼 정리해 보시고요. 뭐 지금 한 달 앞둔 시점이니까 아마 아유 뭐지 생소한 이런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강론이 보통 정리가 좀 안 된다고 해서 강론하고요. 또 강론에 들어있는 뭐 공용 수용하고 손실보상 같이 하는 거니까 또 손실보상도 뭐 정리가 그렇게 여의치 않으니까 그 두 부분으로 해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나요? 자료는 지금 본인이 이제까지 봐왔던 눈에 익은 자료가 최선의 자료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눠드린 자료는 그냥 강의 때 보려고 하는 거니까 본인의 더 익숙한 자료가 있다면 그거고, 이 자료는 다 버리는 거예요. 항상 학원에서 나눠주는 강사들이 나눠주는 자료는 그때그때 소화해서 막 버리던지 뭐 정리해서 넣던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자꾸 쌓이면 그 책상 한 켠에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그게 심적 부담으로 남거든요. 잘 아시죠? 그리고 이제 아직 뭐 한 20 며칠 남았는데 준비 잘 해오신 분들도 루틴을 잊어버리면 이제 모든 게 망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뭐 좀 자기가 부족하다 보래도 나만 한 달이라는 시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뭔가 준비한다면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또 세상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은데 이거 멘탈 경기니까요.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하세요. 자, 일단 손실보상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손실보상에 뭘 하기 전에 23조부터 시작되니까요. 23조를 볼까요? 자, 헌법 23조 뭐 익숙하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내용과 관계는 법률로 정한다.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망 이렇게 있고요. 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사용 제한,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조문을 이제 뭐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는 뭐 다 나름대로 있겠지만, 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23조 사망이요. 사망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국가는 공용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요. 그죠? 뭐 우리한테 뭐 가진 자유도 제한하는데 뭔들 제한 못 하겠습니까? 뭐 놀랄 건 아니죠. 비례원칙에 입각해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헌법이 추가적으로 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 요건 하에서 충분히 국가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비례원칙 말고도 뭐가 필요하다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공공의 필요로서 재산권 제한, 공용 침해가 이루어져야지 그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죠? 주관식 공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뭐 크게 필요 없는데 공공 필요가 공공 복리보다 좁은 개념이다. 뭐 이런 게 객관식에서나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게 있고요. 당연히 별 말 없더라도 법률에 근거해야겠죠. 법률 유보의 그 일반론에 따르더라도 이게 23조에 사망이 일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용 침해란 뭐 이제 개념을 보자면 재산권의 가치 감소를 가져오는 일체 공권력 행사입니다. 국가의 작용이에요. 그걸 풀이하면 뭐 수용은 가져가는 것, 그죠? 재산권을 취득한다고 하죠. 사용은 취득하지는 않고 사용하는 것. 그 다음 그 외의 제한, 모든 가치 감소를 가져오는 것. 그런 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또 23조 3호에 또 뭘 담고 있나요? 적법한 공용 침해가 있고. 공용 침해가 있는데 적법해야, 그러니까 즉 공용 침해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법률의 근거를 두고 뭐 행정행위를 매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개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요건만 갖춰지면 국가의 소유로 한다. 뭐 이렇게, 그죠? 그런 수용도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물론 알고 있는 수용은 행정행위를 매개해야만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런 요건을 갖춘 적법한 공용 침해가 있고, 그로 인한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다면 국가는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실보상은 유리한 거니까 아마 법률 유보에 적용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헌법에서 해놨어요. 법률에 근거해서 보상을 하라. 물론 이제 그 법률은 또 이제 어떻게 될까요? 뭐 행정행위를 매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건만 갖춰지면 얼마를 주겠다. 뭐 이렇게 규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내용은 그 보상의
범위는 정당한 보상이어야 한다. 이것이 23조 3항의 내용이고요. 23조 1항과 2항은 같은 건데요. 재산권 내용 규율입니다. 23조 1항과 2항의 내용은요. 국가는 재산권을 규율할 수 있다. 단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재산권 규율할 수 있죠. 뭐 그보다 더 중요한 여러 가지 자유권들, 그죠? 정신적 자유 이런 거 다 규율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죠?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37조 2항에서. 즉 비례성을 지키는 게 기본이죠. 그 말을 다른 말로 여기서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범위 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거죠.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1항에서 법률로 정한다 해놨죠. 그렇지 않더라도 재산권의 규율은 법률 유보라는 그 법 해석 이론상 법률에 근거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재산권 규율이 말이 다른데 공용침해와 재산권 내용 규율, 공용침해는 수용 사용 제한, 말은 다른데 본질은 재산권 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다 공권력 작용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23조 1항과 3항을 보면 효과가 달라지고 규율 달라져야 되는데 구별에 문제가 생기겠네요. 자, 23조 1항을 보면 거기서 여러분이 보시면 23조 1항을 보면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걸 먼저 공부하시는데 23조 3항에 근거해서 어떻게 국가는 니들은 어떤 국가가 만약에 어떤 재산권이 필요하면 어떻게 수용 사용 제한할 수 있고 그 방법과 절차를 정해놓고 그다음에 손실보상해야 되잖아. 손실보상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손실보상을 하도록 해. 이렇게 정해놓은 법률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99%는 23조 3항에 맞춰서 있으니까 지금 뭐 위헌법률 심판도 안 나오고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겠죠. 그죠? 23조 3항에 근거해서 마련된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석론을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걸 보면 그게 뭐죠? 그게 강론에 있는 공용수용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보상법상 여러 가지 제도들을 해석하는 것. 일단 그것이 먼저입니다. 첫 번째로. 그죠? 그러니까 구체화 법률. 구체화 법률이 뭐예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및 취득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 토지보상법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내용들을 먼저 아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도 가장 쉬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잘 보면 그 다음은 23조 3항이 예정하고 있는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1항과 2항에 관련돼서 제도를 마련할 때는 손실보상 규정과는 상관없습니다. 비례성만 지키면 되고요. 3항은 공공필요 뭐 이런 걸 지키더라도 손실보상 규정까지 두는 게 합헌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는데 공용침해와 재산권 규율에 명명되는 그 공권력 작용의 구별이 모호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다 가치 감소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용, 사용은 명확히 구별이 돼요. 수용, 사용과 수용은 어떤 특정 재산권이 있으면 그걸 가져가겠다. 그 다음에 어떤 재산권을 내가 국가가 좀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산권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공용침해에서 기타 재산권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과 재산권의 내용규율이라고 하는 것은 1항의 내용규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법자도 1, 2항에 관련된 법률을 만드는 줄 알아요, 자기가. 이건 특별한, 구별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재산권 규율이 위헌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1, 2항에 따라서 하게 되면, 공권력 작용을 다투면 돼요. 왜냐하면 1, 2항에 근거된 법률이 위헌이고 국가작용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작용은 배제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공권력을 다투면 돼요. 그 다음에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 그리고 구체적 작용의 취소와 배상 책임 등으로 이루어지겠죠. 1, 2항에 관련돼서. 그런데 보통은 이제 1, 2항에서도 법적 안정성 때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헌법에서 잘못된 국가작용은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다 원칙적으로 회복시켜야 돼요. 과거로 돌아가서. 그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헌법이 또 요구하는 게 뭐다? 법적 안정성이 있으니까 한번 이루어진 그 국가작용이 신뢰를 갖는단 말이에요. 아니, 저 합헌이었겠지 뭐. 이렇기 때문에 지나간 그 사실관계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법적 안정성이라는 걸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또 보통 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 공용 침해의 공공 필요가 인정되지 않거나 다른 위법이 있다면 사망에 관련된 법률에서도요. 그러한 만약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손실보상 규정만 두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